오늘 이제 궁금한 거는 한참 빌라 시공을 많이 하시다가 요즘에는 이 토지, 땅 구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판단의 근거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오늘 여쭤보러 왔습니다. 근데 뭐 그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국제 정세 때문에 2019년 말부터 그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건축을 위한 시공 단가들이 높아지게 됐던 게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시공 단가가 높아지면 분양 물건도 높여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물건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남는 겁니다. 빌라 건축은 지금 다 올스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회사다 보니까 빌라 시공을 멈췄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데 금리도 올라가니까 분양시장 더 안 좋고, 그러다 보니 금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부동산 상품이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중에서도 원형지들이 금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요. 그래서 단순히 땅을 사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땅을 사서 약간의 개발을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해서 가격을 좀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일들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 시공만 하다 보면 저희 같은 소규모 건설 업체들은 뭐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업종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축은 계속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계속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속되는 이자 부담 때문에 가만히 있어 버리면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 때 그냥 돈만 안 돌아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유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돈이 안 도는 것과 유지 비용이 같이 얹어지게 되면 몇 년 있으면 이 마이너스 폭이 더 커져서 억지로라도 지금 금리가 높고 자재 비용이 좀 높더라도 지금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점점 안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기왕이면 1년 있다 안 좋아지느니 지금 빨리 좀 해버리자 하는 성향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금리에 덜 영향을 받는 토지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토지라는 것이 덩이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거는 몇백억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토지를 잘못 사면 아예 건축이 불가한 곳도 있고 아예 개발이 불가한 곳도 있고, 또 잘 사면 이거 분명히 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여기에 막 도로가 나고 막 개발이 잡히고, 그래서 횡재를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을 자주 들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에도 도매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매로 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나 건물, 빌라, 주택을 사고 파는데 이제 집중이 돼 있지, 물건을 만드는 제조나 또는 도매 쪽에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같이 좀 따라도 해보고, 또 들어가서 간접 경영도 하다 보면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대에 맞는 토지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이제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방법이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래요. 교육을 받은 이제 수강생들한테 1년 동안 1억을 모으는 게 쉽냐? 다 어렵다고 하죠. 그러면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보통 퇴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1년에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1억을 모을 수 있겠냐? 다 못 모은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거에 10분의 1, 하루에 1시간씩만 똑같이 공부해 나가면 1년에 1억을 모으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볼까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이익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반열로 계속해서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저도 아직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사례로 또 익히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벌려면 공부를 아끼면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나중에 이제 경기가 다 풀려서 좀 이제 시행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때도 토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토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제일 싫었던 건 뭐냐면 막 1년,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저에게는 따져봤을 때는 효율이 많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잘 좋아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효율 면에서는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지 저희처럼 시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기는 지금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게 시행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단지 공동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빌라는 보통 뭐 8세대에서 16세대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득은 많이 없고요. 적어도 뭐 아파트 정도 규모 뭐 100세대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세대 규모에 따라서 뭐 한 세대당 뭐 2천만 원씩만 남는다 하더라도 많은 이득이 남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식으로 이제 대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토지는 왜 그러면 계속 할 거냐? 토지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집중을 해서 지금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지는 일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곡선에서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예전에는 토지 쪽에 손을 잘 안 댔지만 이제는 원형제 좀 손을 대서 사업이 하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